오늘 강의는 제4장 이스라엘 역사와 성서 역사를 다룹니다. 성서를 바로 알려면 이스라엘 땅의 지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하므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요? 왜 이스라엘은 왕을 세웠는가요? 이 강의의 주제어는 역사 자료, 왕정제도, 원역사, 이스라엘 역사학입니다. 이제 우리는 차례로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자료, 이스라엘 역사학, 이스라엘 역사 이해, 이스라엘 역사 시대 구분, 이스라엘 역사 개관을 알아보겠습니다. 헬레료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시대별로 다루려면 우리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향후 몇 번에 걸쳐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이스라엘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와 원역사와의 관계, 성서 기자들이 본 역사와의 관계, 현대 이스라엘 역사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레료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서를 바로 알려면 이스라엘 지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역사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자료와 시대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면서 의존할 자료들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역사 자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서 본문, 고대 문헌, 고고학 유물입니다. 고고학 유물 외에 고고학 유적을 따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서 본문. 첫째는 성서 본문입니다. 성서 본문 기록은 여전히 이스라엘 역사의 주된 자료입니다. 족장 시대로부터 포로 시대까지의 주요 자료는 구약 성서 본문입니다. 역사서라고 불리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만이 아니라 오경과 선지서도 주요한 이스라엘 역사 자료입니다. 고대 문헌. 둘째는 고대 문헌입니다. 우선 고대 역사 기록에 후대 사본이 남아 있거나 이미 사라져 버린 옛 자료들을 언급하거나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주에 속하는 자료는 비교적 드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나 유대 상고사는 전자의 경우고 이집트 메네토의 역사는 후자의 경우에 속합니다. 메네토의 이집트 역사 기록은 요세푸스, 유세비우스, 아프리카누스 등 고대 작가들이 인용한 부분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고학 발굴을 통한 명문이 있습니다. 로제타 석비나 베히스툰 명문, 사마리아 오스트라카에 새겨진 명문 등이 이에 속합니다. 고고학 유물. 셋째는 고고학 유물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헌 자료는 우리가 고고학 유물이라 부르는 것으로 보충됩니다. 예를 들면 18세기 말부터 유럽 학자들은 이집트를 탐사하여 기원전 1207년 파라오 메르넵타가 세운 승전기념비에서 이집트어로 기록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성서 이외의 자료로는 가장 오랜 기록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열왕기상의 시삭은 이집트 제22왕조 세종크로 확인되었습니다. 메르넵타는 제19왕조의 제4대 파라오이며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르넵타 석비에는 이집트 신성문자로 이스라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레료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학을 알아보겠습니다. 성서 시대와 관련된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연구는 성서학의 주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성서학과나 신학과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주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실상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연구는 문학적 연구와 더불어 성서 연구 방법론의 두 기둥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구약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이스라엘 역사 연구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서학 분과.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서학의 인접학문들과 연관하여 고대 근동학과 고고학적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역사학은 신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인문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하나의 역사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학적 연구와 구별되는 역사적 연구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는 세 학파 곧 알트 중심의 독일 학파, 올브라이트 중심의 영미 학파, 이스라엘 학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트와 노트 계열의 독일 학파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들은 기원전 12세기의 12지파 동맹에서 이스라엘이 기원했다고 봅니다. 독일 학파에는 알트, 노트, 영미 학파에는 올브라이트, 브라이트, 이스라엘 학파, 이가엘 야딘 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의 연구 동향. 성서학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학문적 연구와 논의는 20세기 말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의 연구 동향은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접근 방법들과 입장들로 회귀하려는 시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학자들이 성서 외적인 고대 문헌들을 통해 족장들의 역사성을 입증하고 족장들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린 듯이 보이지만, 누지와 마리 문서들은 실패했지만 에블라 문서들은 확실히 성공할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드만은 에블라 문서를 바탕으로 족장들의 활동 연대를 초기 청동기 시대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이 등장했습니다. 맨덴홀, 가솔드 등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을 취하는 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견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에서의 사회학적 연구 방법은 사회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어떤 새로운 방법론을 응용하여 사료들로부터 이전에는 이용할 수 없었던 역사적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사회과학적 요소들에 더 많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셋째, 성서학자들의 대다수는 현재로서는 역사적 문제들을 보류하거나 적어도 몇몇 큰 문제들을 회피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관심사들 곧 본문 연구, 문학 분석, 고고학 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넷째, 성서 기록의 역사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수정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데이비스, 램케, 톰슨, 휘틀렘, 핑켈스타인 등 1990년대 이후 등장한 과격한 극소주의 학자들로서 자신들을 수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헬레료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이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천년 역사를 밝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사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의 사역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곧 이스라엘의 종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종교적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환사와 그것을 극복해내는 신앙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신앙은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정제도와 종교생활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왕정제도.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한 덕택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선지자 사무엘도 나이가 들자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사들이 된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등 백성의 원성을 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릅니다. 종교생활.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여로보암은 북쪽의 10지파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베델과 단에 성소를 세웠습니다.
성소의 금송아지는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의 혼합된 종교 상황을 반영합니다.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한 왕조이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앙은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는데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삼게 했으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헬레료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시대 구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왜 족장 시대에서 시작하고 로마 시대에서 끝내는지에 관해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 구분. 아브라함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최초의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전 창세기의 처음 11장은 원시 역사라고 불립니다. 이 장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지 않습니다. 한편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부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밝혀질 만한 역사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의 끝은 어디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서학에서는 그리스 시대 이전까지를 고대라 여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대 구분은 페르시아 시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를 포함시키려 한다면 로마 시대를 포함시켜서 70년에 일어난 로마인들의 성전 파괴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70년의 유대 성전의 파괴는 성서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1650년 라틴어 1658년 영어에 발간된 어셔의 세계연대기와 1988년에 초판이 발간된 생크스가 편집한 고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끝을 서기 70년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 구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시대별로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침입 및 정복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유다왕국 시대, 바빌로니아 포로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리스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0. 헬레료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섯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 개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대 전반을 이스라엘이 기원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2000년대 후반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했지만 이보다 훨씬 먼저 반유목민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선조들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기원기의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바빌로니아 우르 제3왕조가 몰락하고 기원전 18세기의 아모리족 군주들에 의해 통치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집트는 중왕국 파라오들의 통치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격변과 혼란기를 벗어나 점차 회복을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강력한 도시들이 다시 건설되고 도시 생활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주자 무리가 도착하고 점차적으로 많은 수의 반유목민들의 정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이 이주자들은 아모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18세기 이집트의 중왕국이 붕괴되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 다툼은 결국 바빌로니아 함무라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함무라비가 바빌로니아를 전성기로 끌어올렸을 때 고대 세계에는 암흑기가 드리워지고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전 지역에 걸쳐 민족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빌로니아는 히티이트에 의해 기원전 1530년경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왜 족장 시대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고 로마 시대에서 끝내는지에 관해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최초의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전 창세기의 처음 11장은 원시 역사라고 불립니다. 이 원시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지 아니합니다. 한편 마르틴 노트 같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부터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서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밝혀질 만한 역사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의 끝은 어디로 삼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서학에서는 그리스 시대 이전까지의 역사를 고대라 여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시대 구분은 페르시아 시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마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시대를 포함시키려 한다면 로마 시대를 포함시켜서 70년에 일어난 로마인들의 성전 파괴까지 다루어야 합니다. 70년의 유대 성전의 파괴는 성서 시대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사에서는 고대를 고전 고대와 고대 후기로 구분하며 고전 고대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가리키고 고대 후기는 에드 2세기부터 8세기까지의 시대를 가리킨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만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성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족장시대. 기원전 2000년경 의족장시대의 족장들은 반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읍 근처에서 유목 생활을 했고 성읍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민들과 동화되지 않았고 죽은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사들인 땅 외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화들의 배경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출애굽 시대의 배경은 이집트의 신왕국입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의 제18왕조의 파라오들에 의해서 건설된 이집트는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는 국가가 되었고 신왕국 시대에 속하는 약 250년 동안 막강한 위세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히티트와 세력 대결을 하면서 전쟁을 해야 했고 이 혼란기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집트의 지배권은 사실상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합니다. 정복시대. 이스라엘인들은 광야에서 약 40년간 유랑 생활을 한 후에 팔레스타인 정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정복 사업이 마무리된 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과 새로이 그들과 합류한 이브리인들 모두는 세겜에서 모임을 갖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기로써 약했습니다. 13. 사사시대. 우리는 사사시대를 다룬 사사기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한 초기 단계 이스라엘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지형으로 말미암아 각자 고유한 관습, 전통, 방언을 지닌 성읍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적응과 조정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의 특성상 긴급한 사태에 대하여 몇몇 지파들의 비공식적인 집결만으로도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 시대의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사사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의 시대입니다. 약 200년간 지속되어 왔던 지파동맹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인들의 침략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철기 문화에 대한 독점 덕분으로 우수한 병기들로 무장한 잘 훈련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블레셋인의 5도시 전제군주들은 단합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질서는 파괴되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3명의 왕들은 널리 알려진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분열왕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의 억압 정책으로 인하여 북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중앙정부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솔로몬 죽음 이후 르호보암의 유다 왕국과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분열에 뒤이어 산발적인 국지전이 벌어졌으나 결말이 나지 않았고 두 나라의 지위는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유다 왕국 시대 유다는 아하스 왕 때의 아시리아 제국의 봉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기원전 627년에 아시리아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바빌로니아와 메디아의 동맹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그 후 20년이 못 가서 아시리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와 포로 생활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삶을 재개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 유대교가 출현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킨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그의 즉위 제1년에 고레스 조서로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지만 주변 국가 사람들의 반대로 그 재건 과정은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에 페르시아는 다리우스의 왕위 계승으로 인하여 혼란에 쌓여 있었습니다. 때가 왔다고 생각한 선지자들로 인하여 성전 재건 공사는 재개되었습니다. 그리스 제국 시대 그리스 제국 시대는 유다가 이집트의 셀류코스 왕조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조에 속해 있던 시대요.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 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신구약 중간기요. 유대교 형성기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인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정복 사업을 시작했고 유다와 사마리아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의 지배 하에 들어갔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든 국가들을 그리스화하려고 했기에 그리스화는 급속도로 진행되었으며 유대인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그리스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로마 제국이 하스모니아 왕조를 정복하고 유다를 지배하게 된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형제였던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로마 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다투어 아부를 했습니다. 기원전 63년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는 힐카누스 2세로부터 자기 동생에게 빼앗긴 왕권을 찾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에 도착한 폼페이우스 군대는 여러 도시를 점령했고 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63년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헬레리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 역사 자료, 역사가, 시대 구분, 여러 제국들의 통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서의 역사는 성서의 땅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렇기에 성서 역사를 바르게 알려면 성서 지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볼 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